2달 전쯤 중년 부부가 살던 2층 집이 이사를 나가고 신혼부부가 새로 이사 온다고 들었는데 마침 그날이 이삿날이었다. 신혼이라기에 묘한 기대감이 들었다. 창밖으로 분주하게 이사를 돕는 모습을 얼핏 보았는데 20대 중반의 젊어 보이는 부부였다. 신랑은 덩치도 크고 인물이 훤했고 새댁은 키가 167cm 정도로 널씬해 보이는데 생김새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며칠 뒤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자려고 누웠다. 1시간 정도 잤을까? 쿵쿵거리는 소리, 어린애 우다다 뛰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부부 둘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슬아의 6살 된 아들과 과부 시어머니, 네 식구가 이사를 온 것이었다. 분명 신혼부부라고 들었는데 내가 착각을 한 모양이었다. 사내아이라서 그랬는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그 소음이 상당하였다. 정말 참고 참고 또 참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강추해 오지를 않아 윗집으로 찾아갔어요. 야근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자서 많이 피곤한 상태에 짜증까지 나니 화가 단단히 났죠. 2층 집으로 올라가서 따지려고 찾아갔더니 너무나도 상냥하고 곱게 생긴 아줌마가 짠하고 나타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순간 얼음이 되고 말았죠. 전형적인 미인형의 또렷한 이목구비에 탤런트, 견미리를 닮았더라고요. 제가 이쁜 여자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신지? 1층 사는 사람인데요. 아, 주인집 아드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아줌마는 커다란 눈이 초승달이 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기는데 거기다 대고 어찌 화를 낼 수가 있었겠는가. 근데 누구세요?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딸네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때 알았다. 내 식구가 함께 산다는 걸. 그런데 더욱 놀랐던 건 그녀의 외모였다. 그럼 할머니란 소린데 첫 모습은 나보다 많아봐야 고작 서너 살 많은 정도의 미씨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확실히 나보단 연상으로는 보였다. 그렇지만 나의 연애세포를 자극시켜줄 만했다. 수년 동안 여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조차 오랜만이었으니 할머니란 소리를 듣고도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로 관심이 갔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어떻게든지 한번 꼬셔보기로 마음먹었다. 제가 야간 일을 하다 보니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조금 시끄러워서요. 죄송해요. 저희 애가 좀 별나서요.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네. 시간 괜찮아요. 2층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무척 화가 나 있었는데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피곤한 기색 없이 텐션이 마구 올라갔다. 마치 처녀 귀신한테 홀린 듯이 그 집 안으로 딸려 들어갔다. 총각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9입니다. 아줌마는 한참 동안 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총각이라고 들었는데? 네. 제가 총각처럼 안 보이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요. 난 우리 사위 또래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위가 올해 몇인데요? 32이요. 나보다 한참 어린데요 뭘. 그럼 아주머니는 몇 살이세요? 내 나이.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51살이에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시구나. 근데 제 또래라고 해도 믿겠어요. 호호, 감사해요. 그나저나 우리 애 때문에 시끄러워서 어쩐대요? 유치원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유치원 등원 시간이 언제인데요? 아침 9시예요. 뭐 1시간 동안 안 자고 참으면 되죠. 아이고, 우리 때문에 미안해서 어쩐대요. 미안하시면 아침마다 이렇게 차나 한 잔씩 주세요. 이 국화차 향이 너무 좋은데요. 네, 얼마든지 오셔요. 이혼한 층간소음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그 식구들은 날 볼 때마다 늘 고마워했다. 어느 날 위층 여자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마와 마주하였다. 아이고, 총각,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라며 눈을 하얗게 흘겼다. 2층 아주머니는 아직 할머니 소리 듣기에는 너무 젊어 보여서요. 그래요? 네, 아무리 봐도 30대로밖에 안 보여서요. 지금 나 놀리는 거죠? 진짜예요. 피부도 좋고 몸매도 날씬하고 아무도 손주가 있다고는 생각 못할걸요? 어머, 총각 좀 봐. 정말 나이든 여자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앞으로는 그런 농담 하지 마요. 호호호. 하며 싫다고 하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은지 간드러지게 웃었다. 제 눈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제 또래로 보이시는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1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놀라고 있었다. 진짜 내가 보기에 아무리 많아봐야 40 중반 정도. 그리고 얼굴에는 잔주름 조금 생긴 것에 에는 피부도 굉장히 매끄러우면서 전체적으로 농염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50의 농염함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리. 아직 한창이신데 나이가 들기는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고작 12살 차이예요. 그리고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큼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흥흥. 무슨 순수한 사람이 곁눈질로 자꾸 쳐다보질 않나. 그러고도 자기가 정직하대. 순진하니깐 힐끔힐끔 보는 거죠. 하긴 자긴 아무리 봐도 나쁜 사람처럼은 안 보여. 제가 언제부터 아주머니 자기가 되었나요? 참나. 그건 그냥 말하다 자연스레 나온 말이지. 그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것일까. 평소 여자 앞에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나였는데 그날은 직설적으로 말해버렸다. 자기란 말 너무 듣기 좋은데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뭐 총각은 순진한 거야. 모질한 거야? 암튼 엉뚱한 데가 있다니깐.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아? 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요. 그래 그럼 사람들 있을 땐 안 되고 둘만 있을 땐 자기라 불러줄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지 뭐. 감사해요. 그나저나 내가 자기라고 부른다고 해서 착각하면 곤란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총각도 참 어지간하네. 호호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덩달아 따라 웃었다. 에구, 나 그만 들어가 봐야겠어요. 2층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를 멍하니 서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뒤돌아 서서 하는 말. 나는 총각이 너무 순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순간 난 얼빠진 사람처럼 멍해졌다.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지? 안녕하세요. 올해 39살 노총각입니다. 변변찮은 전문대 전기과 졸업 후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하나 달랑 쥐고 30대 초반부터 쭉 종합병원 시설관리팀에서 쳇바퀴 돌듯 교대 근무를 하고 있죠. 31살 풋풋했던 20대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3년 연애 끝에 지지부진하게 헤어진 후 5년 넘게 제대로 된 연애는 꿈도 못 꿨습니다. 쉬는 날이면 습관처럼 동네 당구장을 기웃거리거나 어둑해질 무렵이면 친구 녀석들과 동네 호프집에 발도장을 찍는 게 일상이었죠. 물론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맥주 한 잔 기울이며 시름을 잊으려 했던 건데 친구 놈들은 속셈이 좀 달랐어요. 그 호프집 40대 초반의 돌싱녀 2명이 의기투 앞에 차린 곳이었거든요. 한 명은 딱 봐도 눈에 띄는 미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뭐랄까 몸매가 웬만한 20대 뺨치는 묘한 매력이 있는 여자였죠. 동네 장사다 보니 주인 여자들은 싹싹했어요. 단골 테이블엔 살갑게 다가와 술도 따라주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스스럼없이 어울렸죠. 저희 테이블이라고 예외는 아니었고요. 영업 끝날 시간이 되면 을에 2차를 함께 가자거나 흥이 오르면 노래방에 몰려가 새벽까지 목청을 두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눈치 빠른 친구 녀석 하나가 키 큰 몸매 좋은 주인 여자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어느새 그런 사이로 발전했더라고요.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을 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호프집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평소처럼 남자 손님들로 북적이는 분위기였는데 유독 반대쪽 구석 테이블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웬일로 여자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꽤 괜찮아 보이는 여성 2분이 앉아 있었죠.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친구 녀석 하나가 또 발동이 걸렸어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슬쩍 그 테이블을 염탐하더니 귓속말로 쑥덕거리는 겁니다. 야, 저 아줌마들 줌마치곤 꽤 괜찮은데 말 한번 걸어볼까? 뻔하죠. 헌팅해보겠다는 소리였어요. 어차피 쪽팔린 건 내 몫이지. 내 알바 아니니 맘대로 해라 고개를 끄덕였죠. 저 역시 5년 넘게 여자 구경 제대로 못 해본 터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은근히 기대도 됐고요. 친구 녀석이 용감하게 그 테이블로 직진한 지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제 쪽을 향해 손짓을 하는 겁니다.
얼굴엔 능글맞은 웃음이 번져 있었죠. 맙소사, 헌팅에 성공한 모양이었어요. 대체 어떤 여자들이기에 궁금증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기분에 휩싸여 친구 녀석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총각이었어, 호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맙소사, 위층 아주머니 은옥 씨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어색한 기운이 순식간에 온몸을 휘감았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뻘쭘함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죠. 총각이랑 이런 자리에서 보니 살짝 민망한 애 은옥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좀 그렇네요. 저도 멋쩍게 따라 웃었죠. 은옥 씨는 주말이라 딸과 사위가 집에서 아이를 봐준다고 오랜만에 바람 쐬고 오라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친구와 술 한잔 하러 나왔다고 했어요. 심심하던 차에 제 친구가 넉살 좋게 말을 걸어와 얼떨결에 합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요. 인연이다 생각하고 재밌게 놀자고요. 은옥 씨의 친구분이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래층 총각이 내 옆으로 와 괜찮지? 은옥 씨가 짓궂게 웃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자 은옥 씨는 눈을 흘기며 왜? 싫어? 하고 장난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뇨. 싫은 게 아니라 민망해서 그렇죠. 민망하긴 뭘 자꾸 민망하대. 어서 와서 술이나 한잔 따라봐요. 은옥 씨의 제 쪽에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 옆자리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파트너 된 거예요? 소심하게 물었죠. 파트너는 무슨? 총각. 혹시 나랑 파트너 하고 싶은 거야? 은옥 씨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이왕 마시는 거 짝을 정해놓고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겨우 감추며 대답했죠. 이야,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총각이야말로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 은옥 씨의 친구분이 깔깔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우리 주인집 총각 의견인데 안 될 것도 없지. 안 그래? 은옥 씨가 친구분에게 윙크하며 동조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 옆 사람 챙겨주기로 해요. 자, 한잔하죠? 예상외로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옥 씨와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낯선 설렘이 가슴 한켠을 간지렸죠. 만약 오늘 처음 본 여자였다면 속으로 다시는 안 볼 사이라고 단정 짓고 능글맞게 작업 멘트를 날려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옥 씨는 윗집 아줌마였잖아요. 최소 2년은 더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할 텐데 섣불리 들이댔다가 어색해질까 망설여졌습니다. 저기 은옥 씨, 오늘만큼은 우리가 파트너니까 손잡고 걸을까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호, 그래요. 은옥 씨는 망설임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게 여자 손 잡아본 지가 얼마만인지 오늘 기분 째지는데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 은옥 씨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다 정태 씨 덕분이죠.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재밌으셨다니 그럼 다음에 또 놀래요? 다음에. 그럼 다음에도 정태 씨 옆에 앉아야 하나요? 은옥 씨가 장난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왜? 제 옆에 앉기 싫으세요? 저 역시 능글맞게 받아쳤죠. 아니, 정태 씨 생각이 어떤가 해서 물어봤어요. 하하. 제 대답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드네요. 은옥 씨는 고개를 돌려 살짝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후 쉬는 날이면 가끔 4명이 함께 모여 자동차 극장에 가기도 하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은 동네 호프집이었죠. 그렇게 더블 데이트를 즐기며 은근히 은옥 씨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정확히 3달 뒤 밤 10시쯤 은옥 씨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 씨, 뭐해요? 나 지금 집 앞인데 잠깐 나와서 같이 술 한잔 할래요? 뜻밖의 제안에 조금 놀랐지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나
딸이랑 다투고 홧김에 집 나왔어. 은옥 씨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다투셨는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딸과 아이 키우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딸 입장에선 엄마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마다 좋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딸은 쏘아붙이듯 엄마를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했고 은옥 씨는 그 모습에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상해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씩씩하던 은옥 씨의 풀죽은 모습은 낯설고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은옥 씨와 처음으로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은옥 씨는 딸 키우느라 15년을 외롭게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딸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자주 섞인 말도 뱉어냈죠. 한참 동안 신세 한탄을 하던 은옥 씨는 갑자기 제 눈을 오랫동안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은옥 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무서워지려고 해요. 어색함을 감추려 농담을 던졌지만 은옥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근데 정태 씨는 내가 여자로 안 보여요? 내 친구랑 자기 친구는 사귄 지가 벌써 2달째인데 우리는 대체 무슨 사이야? 술 기운을 빌려 은옥 씨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속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밤 갈 곳이 없으니 자기를 책임지라는 다소 엉뚱한 말까지 덧붙였죠. 은옥 씨는 저랑 사귀고 싶으세요? 남자가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지. 은옥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은옥 씨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래, 오늘부터 책임져. 은옥 씨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9년 차 노총각 인생의 뜻밖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후 집안에는 늘 텅 빈 공허함이 감돌았죠. 그런 우리 집에 은옥 씨는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온 봄바람 같았습니다. 며칠 뒤부터였나 그녀는 매일 저희 집에 들러 청소를 해주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청국장을 끓여놓곤 했어요. 마치 전래동화 속 우렁각시처럼 살뜰하게 집안 곳곳을 챙기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죠. 데이트를 할 때는 더할 나위 없는 여자친구였지만 집안일을 돕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환생한 듯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홀아버지와 노총각 아들만 덩그러니 남은 집에 은옥 씨는 메마른 사막에 나타난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죠.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면 잊고 지냈던 활기가 다시 샘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넉 달쯤 이어졌을까요?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딸 눈치를 보며 더 이상 2층에서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조금은 엉뚱하게 느껴지는 제안을 했습니다. 동거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저희 집으로 내려와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2층보다는 1층이 훨씬 편하고 마당도 있는 저희 집이 더 좋다는 이유였죠. 물론 그녀는 아버지와도 아주 잘 지냅니다. 워낙 넉살 좋고 밝은 성격이라 처음에는 나이 차 때문에 어색해하시던 아버지도 어느새 그녀와 격이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마치 오랜 온누이처럼 편안하고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솔직히 은옥 씨가 저희 집으로 와서 함께 살자는 제안은 꽤나 솔깃했어요. 저 역시 그녀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그녀가 우리 집에 가져다주는 따뜻함과 활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망설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총각이고 그녀는 띠동갑 나이 차이가 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자면 할머니 소리를 듣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 특히 딸의 입장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딸은 엄마의 동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어쩌면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이를 헤아리지 않고 단지 마음을 헤아릴 뿐이다.